사실 비공개 의총일 때 그 당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예. 이번에 녹취가 나온 것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진가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수 정당이라는 것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색출해달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 녹취를 유출한 사람부터 색출해달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저도 사실 10여 년 동안 이 정당에 몸을 담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당을 나온 거고 개혁신당을 차리게 된 거거든요. 이제는 박근혜 탄핵 때 이제 아주 어렵게 탄핵의 강에서 건너왔지만 다시 지금 윤석열 탄핵의 강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이다 보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종국에는 이제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좀 누구나 제대로 말하고 예. 제대로 의견을 표하기 위해서는 저런 녹취가 막 돌아다니고 해서는 누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저것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고 국민의힘은 8년 전에 탄핵을 당해본 정당이기 때문에 예. 8년 전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8년 전처럼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8년 전에 이맘때쯤 벌써 바른정당이 이제 태동을 해서 바른정당을 바로 창당을 하고 바른정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해서 새로운 대선 체제로 가기 위해서 움직여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권이 완전히 분열을 해버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을 내줬는데 그런 거치고 나서 당 대표 자격으로 여기 표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총리가 이런 차원의 입장인 것이 아니고 당대표로서의 의견을 듣는 전화기동 대표님이 더 이상 당대표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했다고 지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23분이 함께 움직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색출한다 이런 말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 23분은 어떤 분의 뜻을 따라서 저는 움직였을 거라고 보고 자, 이 내용이 첫 번째고요. 또 다른 내용, 또 다른 녹취, 의총장 모습을 알 수 있는 내용 또 들어보겠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지도부입니다. 우리가 대장이 책임지지 실무자가 책임지는 건 없지 않습니다. 아까 당대표 상태 촉구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당대표에게 끝까지 분신하는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야겠습니까? 분풀이죠. 저런 거 갖다 분단하게 그런 식의 윤석열은 지금 되게 찌른 거야. 마지막 부분에는 욕설로 보이죠, 저 표현들은. 법무장을 누가 시킨 거냐 도대체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네요. 주요 내용을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친윤계 의원으로 나와 있네요. 설명이요. 14일 밤입니다. 더 이상 당대표 수행 불가하다. 이 자리에서 그만두셔야 한다.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아니 여러분 비상계엄을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할 때 한 국민의힘 의원이 한 대표를 향해서 물병을 던졌다고 지금 나와요. 물병. 하나 더 보죠. 책임질 사람은 지도부다. 대장이 책임지지 실무자가 책임지는 건 없다. 당대표 사퇴 촉구 결의. 당대표의 분필하는 모습 굶게 보여야겠습니까? 이렇게 또 맞서는 모습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박진영 부원장, 도대체 이 모습은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동훈 전 대표를 법무장관 시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네요. 맞는 말씀 하셨네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이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야죠. 계엄을 선포한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이 상황이 쿠데타적 상황으로 만들 것도 윤석열이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한동훈 대표에게 이런 것들을 다 집어씌웠느냐.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지금 상당히 시국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민주적이라고 보는 게 권성동 대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은 예. 참여해서 찬성했던 의원들은 처벌해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탄핵 찬반으로서 처벌 이야기까지 꺼내버리거든요. 그럼 반대로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께 이런 이야기 여쭙고 싶어요. 만약에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처벌해야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원내대표라는 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위기의 근원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과 결별해야죠.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했던 것처럼 윤석열과 결별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왜 원인을 딴 데 돌리면서 스스로 내분을 재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영철 의원, 지금 두 개의 목소리로 나눠서 들어봤습니다. 지금요. 의총장 모습이었어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저런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니 뭐 잘못 알려진 것도 좀 있던데 제가 의원들 몇 번한테 여쭤보니까 예.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물병 던지고 이건 진짜 거짓말이고 물병을 그냥 던진 건 아니고 막 내리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병이 날아가고 물병을 최소한 들어설 때 내리친 거 정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점잖거든요. 날아간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그런 설명을 그날 드렸다고요. 그 국회에서 표결할 때도 보셨겠지만 안철수 의원 계속 찬성 찍을 때 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동료 의원들 나가면서 안철수 의원 그 손도 잡고 뭐 악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 지금 알려진 것처럼 저렇게 뭐 난폭한 분위기고 뭐 그건 좀 잘못 알려진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큰 것은 그리고 사실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을 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야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내가 계엄했습니까? 이 말을 했을 때는 많은 의원들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도 지도부 붕괴 사태를 불러온 분인데 그분도 한동훈 대표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저런 해명. 그렇습니다.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계엄을 내가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당 수습을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제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못 미쳤던 것에 대해서 정말 의원님들께 사과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의원님들의 중지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았지. 저 상황에서 내가 계엄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것보다는 국민의힘은 단결이 잘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수습을 잘해야죠. 이 대통령이 유고가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유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탄핵 심판이 끝장나지 않았기 지금 때문에 직무 정지 상태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수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좌우 균형 있는 견제와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여당도 살아 있어야 하니 정말 제대로 된 수습을 하길 바라고 정말 저 정도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낭설인 것 같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수습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요, 요 녹취가 이제 공개된 거가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한 의원분은 한동훈 전 대표를 왜 공격하느냐. 약간 이런 비판적 입장. 그리고 사실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저 녹취가 왜 공개가 된 거냐. 이 자체를 또 문제 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뭐 저도 저희 당에서 이단화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총장에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보수의 배신자가 누구인가? 왜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배신자가 되어야 하고 물병 공격을 받고 욕설을 들어야 하는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고 또한 탄핵을 찬성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배신일까요? 보수의 가치를 망가뜨린 윤석열이 진짜 배신자입니다. 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의원총회라는 그런 중요한 회의의 목소리가 그대로 다 유출되는 것은 명백한 해당입니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이와 같이 당의 불신과 분열을 촉발시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당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모두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긴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 의원에서는 아니 의총이 비공개인데 왜 이런 내용이 다 밖으로 새 나갑니까? 이게 왜 공개됩니까? 요런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네요 지금요. 이제 의원총회는 두 가지로 나뉘죠. 이제 공개 의총이 있고 비공개 의총이 있는데 이제 공개 의총은 이제 대외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할 때 당대표나 원내대표 간부들이 이제 언론 기자들을 배석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의원총회를 진행하는 것이고 비공개 의총은 이제 기자들을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비공개 의총일 때 그 당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이번에 녹취가 나온 것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진가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수 정당이라는 것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색출해달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 녹취를 유출한 사람부터 색출해달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저도 사실 10여 년 동안 이 정당에 몸을 담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당을 나온 거고 개혁신당을 차리게 된 거거든요. 이제는 박근혜 탄핵 때 이제 아주 어렵게 탄핵의 강에서 건너왔지만 다시 지금 윤석열 탄핵의 강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이다 보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종국에는 이제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좀 다소 심한 비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열 의원은 이 의총 내용이 비공개 의총인데 이게 왜 녹취가 공개됐습니까? 이걸 지금 약간 문제 삼고 있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 내의 의견의 개진되는 장에서 그것을 외부로 유출한다면 앞으로 누가 의견과 토론을 개진하겠습니까? 아니, 저런 것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고 저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의견을 표하기 위해서는 저런 녹취가 막 돌아다니고 해서는 누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저것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고 국민의힘은 8년 전에 탄핵을 당해본 정당이기 때문에 8년 전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8년 전처럼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8년 전에 이맘때쯤 벌써 바른정당이 이제 태동을 해서 바른정당을 바로 창당을 하고 바른정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해서 새로운 대선 체제로 가기 위해서 움직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완전히 분열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을 내줬는데 그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분열하거나 분당되거나 이런 상황은 안 갈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절대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더 비참한 꼴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다시 뭉쳐서 차기 조기 대선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아마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준영 부원장, 지금 탄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계십니다. 네네. 물론 그 공개적으로 밝힌 분들보다 찬성표가 좀 더 나오긴 했어요. 공개된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오는 약간 하소연 같은 게 아니 다른 의원들이 다가와서 뭐 악수도 안 하더라. 악수도 거부하더라. 그리고 누가 다가오더니 뭐 배신자야 이러고 가더라. 이런 하소연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의 수준인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이제 의총장의 왜 비공개를 했는데 정보가 샜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사적 의리와 공적 의리에 대해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사적 의리로서 우리가 이런 비공개 회의를 했던 것을 흘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언론인들도 보십시오. 한 번씩 오프 더 레코드를 깨야 되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주도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이고 거기에 의해서 당대표가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더 공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왕따시키고 공격한다면 그분들은 국회의원 그만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당인으로서 당직만 가지시고 당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맞고 공적인 영역에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유린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자, 여당의 모습을 좀 짚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지났죠. 일주일이 거의 다 된 상황. 그날 밤의 모습이 오늘 좀 알려져서 전해드렸고요.